원장님 평상시에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계속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컴퓨터 모니터도 많이 보다 보니까 특히 이 어깨 쪽에 근육이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은 또 다른 명칭으로 스트레스 근육,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어깨가 많이 뭉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환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사실 마사지를 받아서 외부의 어떤 그런 터치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침을 맞는다거나 부항을 뜨면 훨씬 그 효과가 빠르고, 그다음에 계속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센 마사지를 받다 보면 근육에 굳은 살이 배어서 처음에는 약한 강도로도 근육이 풀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센 강도를 요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한 마사지를 받은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괜찮다가 점점 그 시원해지고 조금 그 좋은 컨디션이 굉장히 짧아져서 나중에는 거의 중독처럼 뭐 매일 또는 뭐 이틀에 한 번씩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본인이 특히 이런 승모근이 묻히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약간 그렇게 하면 조금 마사지에 중독되는 걸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 마사지, 안마 저희가 어느 부분부터 좀 출발해서 이해하면 좋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개념일까요? 마사지라고 하는 네. 거는 이게 굉장히 한의학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런 도인 안교라 그래서 마사지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고대 시대부터 계속 이걸 주무르다 문지르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역사가 깊은 어떤 그런 의료 행위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특히 뭐 경락 마사지라든지 스포츠 마사지라든지 혹은 또 그거를 병원에서 쓰는 어떤 뭐 카이로프락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형외과에서 쓰는 어떤 물리치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접근은 그렇게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전혀 경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경락 마사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전문가한테 받지 않으면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좀 접근을 할 때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되 정확한 지식을 가지신 분한테 접근을 하는 거는 저는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몸에서 안 좋은 부위일까요? 네, 아무래도 어떤가요? 좀 근육이 잘 뭉치는 부위가 아닐까 싶은데 그쵸. 원장님도 어떨까요? 근육이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스트레스 근육이 가장 잘 묻히고요. 그다음에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복부 근육이 잘 뭉치세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런 환자를 몇 분 봤는데 배는 아픈데 소화는 잘 된대요. 그거는 위장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위장을 둘러싼 복직근이 많이 경결이 돼 있어 뭉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복부 근육을 좀 풀어주는 복부 마사지를 조금 하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오래 서 계시거나 많이 걸으신 분들은 위쪽보다는 아래쪽, 다리나 종아리 쪽에 많이 붓고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통증도 느끼시기 때문에 혹시 오래 서 계시거나 아니면 많이 걸으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저녁 때 다리를 높이 들고 조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종아리 마사지를 조금 해주시면 훨씬 전신적인 피로 좀 회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부위별 마사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또 이 마사지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요? 우리 뭐 여행 열심히 하고 좀 오래 걸었을 때 발 마사지 꼭 그쵸. 해외여행 가면 또 생각나기 맞아요. 마련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네, 그만큼 이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들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체에는 발의 내부 장기가 반응하는 반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가서 많이 걷다 보면 이 발 근육에 피로가 쌓여서 근육을 풀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 그 각 장부에 해당하는 그 경혈점을 좀 자극을 해주면 내부 장기에 어떤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좀 피로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반사요법이라 그래서 발바닥에 분포된 어떤 내장의 반응점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근육을 풀어주는 의미 플러스 어떤 내장의 기혈순환을 조금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복이 훨씬 피로 회복이 빠른 그런 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행 가서 다녀와서 많이 피곤하면 발 마사지가 상당히 조금 효과가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발 마사지가 힘들면 지압판 같은 거 있잖아요. 지압판을 꾹꾹꾹꾹 밟아주는 것도 어떤 조금 마사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마사지나 안마를 받으실 때는 식후에 바로 받으시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소화를 충분히 시키고 식사한 뒤에 한두 시간쯤 지난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소변도 충분히 비워내서 어떤 방광이나 장을 좀 충분히 비워낸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따뜻한 환경에서 마사지를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따뜻한 환경에서 받아야 근육이 굉장히 이완이 되기 때문에 추운 상태,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약간 그 안마가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좀 마사지 받는 걸 조금 삼가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고열이 나는 상태, 그다음에 급성 질환에 감염이 돼 있을 때는 절대 마사지 받으시면 안 되고, 피부에 어떤 화농성 염증이 있다거나 어떤 피부에 발진이 있을 때는 마사지 받으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복부 마사지인 경우는 약간 심한 위궤양을 가지셨다거나 아니면 담낭이나 신장에 결석을 갖고 계신 분, 그다음에 복막염이나 어떤 그런 충수염 진단을 받으셔서 조금 조리 중이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여성분들 같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임신 중에는 받으시면 안 되고, 특히 생리 중에는 잘못해서 심한 복부 마사지를 받다 보면 약간 하열에 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이나 생리 중에는 여성분들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박소영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실 것 같은데 현재 따로 치료는 안 하시고 계십니다. 일단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은 기관지, 이제 그 사람이 호흡을 해서 이게 폐로 들어가는 통로가 기관과 기관지인데, 기관지는 사실 확장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관지가 확장이 되면 호흡이 잘 더 이렇게 통로가 굵어져서 호흡이 더 잘 되지 않느냐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 기관지에는 점액이 있어요. 점액이 있어서 외부에서 뭐 세균이라든지 먼지가 들어오면 점액에 흡착이 된 다음에 그 기관지 벽에는 섬모라는 게 있는데, 그 섬모가 그 뭐 세균이라든지 어떤 먼지를 흡착한 그 점액을 이렇게 섬모 운동으로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섬모가 많이 상해 있으면 계속 그 배출이 안 되고 그 점액이 머물러 있겠죠. 그게 이제 가래인데, 그냥 맑은 가래를 뱉는 거는 섬모의 정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게 점액이 배출이 안 되고 가래가 계속 깨어 있으면 계속 이 기관지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면 섬모가 또 손상이 되고 계속 이런 만성 감염 상태가 되면 결국은 이 기관지 벽에 있는 근육층이라든지 탄력적인 탄력 섬유가 섬유화가 돼서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섬유를 보면은 섬유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탱탱하게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통로가 좀 넓어지게 되지만, 이렇게 힘이 없이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주머니처럼 푹 하고 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주머니처럼 꺼지는 그곳에 병적인 산물이 점액, 가래가 고이게 돼서 그게 계속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 기관지 벽이 비가역적,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게 기관지 확장증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처럼 기관지 확장증의 증상은 심한 가래가 있다거나 혹은 기침이 계속 나온다거나, 심해지면 호흡곤란이나 가슴이 아픈 흉통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억지로 답답하니까 가래를 이렇게 뱉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그 모세혈관, 기관지 벽에 있는 모세혈관을 건드려서 피까지 섞여 나와서 각혈까지도 나오는 그런 상태가 기관지 확장증이니까, 지금 현재 이 환자분이 따로 치료를 안 하신다고 하는 거는 특별히 심한 염증 소견이 없기 때문에 양방에서는 특별한 치료를 안 해주고 계시는데, 한방에서는 이런 기관지 확장증의 원리가 어떤 기침이나 가래를 삭혀주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 기관지의 조금 성능을 효능을 조금 높여주는 그런 좀 치료를 하게 되면 이 기관지 확장증의 치료가 상당히 조금 잘 되는, 한방적으로 잘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또 어떤 경우에 기관지가 확장이 되는지 또 네. 꼼꼼히 살펴봐야 될 맞아요.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 증상 말고 다른 증상으로 기관지가 확장이 또 될 수 있나요? 네, 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떤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실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이 정확하게 지금까지 밝혀지지는 않았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결핵이라든지 아니면 반복적인 폐 감염, 그리고 특히 어렸을 때 뭐 홍역을 앓았다거나 백일해를 앓았던 그런 염증에 노출되신 그 폐 감염의 경력이 있으셨던 분이 첫 번째로 원인을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기도 폐쇄가 된 경우는 아무래도 기도 폐쇄가 되면 어떤 점액질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면역 체계에 문란이 일어나서 면역 반응에 뭔가가 문제가 있을 때도 어떤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드물게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거의 합병증으로도 이런 기관지 확장증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래 상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이러한 질환들이 의심될 수 있을지 좀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네, 가래가 굉장히 종류가 조금씩 색깔과 어떤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 첫째로 그 투명하고 이런 가래는 정상적인 선모 운동에 의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라든지 어떤 세균을 이렇게 뱉어내는 몸의 어떤 뭐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래의 색깔이 노란색이 되면 뭔가가 이 기관지 쪽에 염증이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염증 치료를 하셔야지 후로 계속 악화되면서 기관지 확장증까지 가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우윳빛처럼 흰색 가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원인 중에 하나가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도 어떤 이런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흰색 우윳빛 가래는 어떤 면역력이 저하된 증거이고요. 그다음에 피가 섞여 있는 어떤 그걸 좀 심하게 말하면 객혈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단 피가 섞이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한 객혈이 아니시면 억지로 그 가래를 뱉어내다 보니까 모세혈관이 약간 거기서 이제 지금 피가 섞여 나오는 거니까 앞에 모서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5가지 증상에 해당이 안 되시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방적으로는 이 가래의 그 성상 중에서 약간 묽고 이렇게 그런 가래는 담음이라 그래서 인체에 어떤 그 순환이 안 된 노폐물을 담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 흉부의 정체가 돼서 나오는 가래입니다. 그럴 때는 이 담음을 풀어주는 어떤 그런 치료를 하시면 되고 반대로 담이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정말 뱉어내기 힘든 가래는 그게 완전히 꽉 쌓여 있는 그게 쫄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물을 쪼르는 거는 아무래도 불이겠죠. 그래서 화를 풀어주는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화가 생기는 게 이 물과 불의 밸런스가 깨져서 물이 줄어들어도 화가 치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음을 오히려 보충을 해줘서 가래를 이렇게 풀어주는 치료를 한방적으로 하셔야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전문가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셔서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원인이 이 기관지 확장증 증상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박수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에서부터 마사지부터 설명을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 건강 꿀팁은 발 건강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발이 통증이 있는 경우는 크게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뎠을 때 발 뒤꿈치가 아프시다는 분들 계시죠? 그거는 족저근막염에 해당이 됩니다. 발 뒤꿈치에서 이렇게 발 전체로 가는 인대에 염증이 생겼을 때 첫 발을 디뎠을 때 아픈 경우 이거는 족저근막염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발가락 쪽 발의 앞부분이 아픈 경우는 그거는 지간신경통이라 그래서 발가락 쪽으로 가는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그 신경 섬유가 이렇게 노화가 되고 딱딱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계속 힐을 신었다거나 아니면 볼이 작은 굉장히 볼이 좁은 신발을 오래 신었다거나 아니면 오래 서 계시는 분들한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염증을 조금 해소해주는 어떤 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손상된 인대나 신경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약침이라든지 침치료를 받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니까 일단 발 뒤꿈치나 발 앞부리가 아픈 경우는 이런 침치료나 약침치료를 조금 이용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발이 시리다 혹은 발이 뜨겁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발이 시린 경우는 무조건 한증이고 발이 뜨거운 경우는 무조건 열증이 아닙니다. 발이 시린 경우도 발이 뜨거운 경우도 각각 허실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발이 시린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아무래도 양기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당연히 발이 시리게 되고 그다음에 한방에서는 이 비위 기능이 비주사말이라고 해서 소화 기능이 어떤 사지 말단을 조금 이렇게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되는데 어떤 비위 기능이 허해져서도 사실 이런 발이 시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화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발 시린 거를 치료를 하실 때 소화기를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몸에 화가 있으면 화가 이렇게 심장을 짓누르고 있으면 심장의 기능이 말초까지 어떤 혈액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화에 찌르는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발이 시린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화를 끄는 차가운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전에 무슨 출산을 한 다음에 어열 치료가 충분히 안 됐다거나 아니면 인체에 타박상을 입었는데 충분히 어열 치료가 안 돼서 그게 또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경우는 발이 시린 경우에 오히려 어열을 치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발바닥이 뜨겁다, 발이 뜨거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발이 막 뜨거우니까 막 찬물에 이렇게 발을 담그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제 얘기를 들으시면 그게 조금 잘못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일단 첫째로 사실 발은 인체는 5심이 있습니다. 심장과 손발에 손발바닥에 4가지를 더해서 5심이 있는데 물론 화가 몸에 쌓여서 이 5심 번널이라 그래서 발바닥에 땀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역시 찬 약을 써서 화를 꺼줘야 되지만 반대로 몸에서 물하고 불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정상적인 순환이 되는데 불은 정상인데 오히려 이 물이 작아져서 이거를 한방에서는 신음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물이 부족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화가 더 도드라져 보여서 이게 발바닥에서 열이 나는데 이런 경우는 화를 끄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보충해주는 보험을 해줘야지 일단 이 발바닥이 뜨거운 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왜 신음은 자꾸 이렇게 부족해질까? 일단 노화가 돼서 이 신장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한방에서 보는 신장은 소변을 만들어두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장 인체의 뿌리가 되는 그런 근원적인 장기를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노화가 되다 보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신양이 허해지면 발이 시리고 신음이 허해지면 발바닥에 열이 납니다. 그래서 노화의 현상 또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되고 나서 갱년기가 되면 열도 오르고 발바닥에서 너무 열이 나서 잠을 못 주무신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런 경우는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물을 보충해주는 치료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비위 기능에 문제가 있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소화 기능이 꽉 뭉쳐 있을 때 정상적으로 이게 순환이 안 되면서 이 비위 기능에서 그 노폐물 습열이라고 하는 게 이 발바닥까지 전해져서 굉장히 뜨거운 그런 작용을 하면 그때는 역시 비위 소화기를 치료를 해야지 어떤 발바닥이 뜨거운 증상을 해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이 뜨겁다 그래서 무조건 찬물에 담그시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혹시 발바닥이 뜨거워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은 오히려 미지근한 물에 조격을 하실 거를 오히려 권해주면 아무래도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서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뜨거워진 열이 조금 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발이 저리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발 저림이 굉장히 원인이 다양해요. 무슨 요추 디스크가 있다거나 협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말초신경병증 혹시 당뇨병이 오래되신 분들도 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런 기저질환이 없이 그냥 저리는 경우는 아무래도 혈액순환, 기혈순환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막힌 기혈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침치료를 받으면 조금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강조해 드릴 거는 당뇨병이 거의 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굉장히 발 상처에 잘 안 낫기 때문에 발 관리에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오늘 건강한 의사 건강꿀팁 마치겠습니다.